월 180 연금 받는 공무원, 진짜 생활 가능할까?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공무원으로 꾸준히 일해오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월 18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면 과연 그 돈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지 말이에요. 한창 일할 땐 그럭저럭 월급도 받으니 살만했지만 이제 고정 수입이 연금뿐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매달 나가는 생활비, 의료비, 자녀 뒷바라지, 자기계발비, 여가 비용까지 막상 계산해보면 이게 정말 되겠어? 하고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월 180 연금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하고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생각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1. 사례 1 김준호 60세 퇴직 공무원.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모든 게 새롭더라고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아온 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또 막상 연금이 들어오긴 하니까 그래도 월 180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실제로 돈을 써보니까 생각보다 쓸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 저희 부부 둘 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병원 갈 일이 예전보다 훨씬 늘었죠.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비급여 항목이 있잖아요. 한 달에 1,020만 원씩은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아직 완전히 독립한 상황이 아니라 가끔씩 용돈이나 학비 같은 도움을 주게 되면 허리가 휉니다. 그에 비해 연금은 고정된 금액이라 저축은커녕 넉넉하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좋은 점은 아예 수입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덕분에 우선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죠. 대신 제가 찾은 해결책은 근로를 지속하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맡았던 업무가 행정 쪽이라 작은 동네 사무소나 사회복지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 달에 5,080만 원 정도 더 버니까 그 돈으로 병원비나 여가비를 충당하는 식이죠. 이렇게 보조 수입이 있으니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연금만 믿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였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보면 60대가 되어서도 월급처럼 조금씩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체력이나 건강이 받쳐줘야 하지만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파트타임을 하는 건 나쁘지 않더라고요. 2. 사례 2 박미경 58세 퇴직 공무원. 저는 6개월 전에 퇴직했어요. 원래 60세까지 일하려고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연금이 대략 월 1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는 힘들겠다 싶어서 미리 퇴직 후 생활비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임대용으로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긴 한데 거기서 월세를 50만 원 정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금 180만 원, 월세 50만 원, 230만 원이 월 고정 수입이 되었죠. 230만 원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여유롭진 않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행도 가고 싶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워낙 바쁘게 일만 하다가 이제야 좀 자유롭게 보내려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30만 원씩만 운동이나 취미활동에 써도 벌써 200만 원 선이 넘어가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요가 강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자격증이랑 달라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왕이면 제가 흥미있는 분야에서 소득을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이었죠. 아직 강사로서 활동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은퇴 후에는 안정이 중요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벌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 놓으면 연금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늘 하는 말인데 연금을 만들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좋아요. 부동산, 월세 수익이든 온라인 강의든
아니면 취미를 살려서 소규모로 판매를 하든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는 루트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요가를 택했지만 각자 좋아하는 분야에서 나름의 활로를 찾으면 좋겠어요. 3. 사례 3 이성진 62세 퇴직 교사. 저는 원래 교사였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연금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교직원 연금이라 남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생활비를 써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 둘 다 취미생활을 상당히 즐기는 편이거든요. 주말이면 근교 여행이나 캠핑도 가고 또 손주들 만나면 뭘 사줘야 하고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퇴직 후 초반에는 적금이나 비상금까지 손대는 일이 생겼어요. 아, 이거 그냥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겠구나 싶었죠. 막연히 연금 노후 보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도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랑 아내가 서로 좋아하는 걸로 해볼 수 있는 일을 찾아봤어요. 저희는 예전부터 여행을 좋아했으니까 직접 국내 소도시 여행 코스를 설계해서 SNS나 블로그에 올리고 소규모로 사람들을 모집해 개인 가이드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막 시작해서 수입이 크진 않아요. 대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돈이 들어오니까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여행하고 사람들 만나고 경험을 나누는 일이라 저희도 즐거워요. 아무래도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경제력과 보람을 둘 다 놓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너희 부부는 그냥 연금으로도 충분하잖아? 라고 묻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1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의식주만 해결하기엔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돈이 더 필요하구나 를 깨닫고 가벼운 일이라도 즐기면서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어요. 덕분에 요즘은 훨씬 행복해진 느낌이에요.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결론과 조언. 위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금 18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정도예요. 핵심은 연금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생활비 예산 짜기.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내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는 거예요. 집, 식비, 교통비, 의료비, 취미생활비, 경조사비 등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내가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구나 실감하게 돼요. 이걸 기반으로 연금 수령액과의 차이를 계산해서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해요. 부업 또는 파트타임 고려. 사례 1의 김준호 님처럼 파트타임이나 간단한 일을 통해 월 5,08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체력이나 건강이 허락한다면 잔잔하게라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좋죠. 자산 구조 점검. 부동산, 금융자산, 혹은 퇴직금으로 들어온 목돈 등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해 보셔야 해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적절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면 연금에만 매달리지 않고 수입원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박미경님과 이성진님의 경우를 보면 평소에 관심 있던 요가나 여행 분야로 다시 한번 시작하셨죠. 이게 꼭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소소한 수입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노후에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죠.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건강이 곧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면 아무리 연금이 있다 해도 감당하기가 어렵죠. 미리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고 생활습관을 개선해두면 나중에 큰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12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월 180 연금이라는 금액은 분명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막상 생활해보면 넉넉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가 소득원이나 취미 기반의 활동을 고민하고 자산 운영 방법을 바꾸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정작 수입은 줄어들어서 예상치 못한 고민이 생기게 마련이죠.
하지만 위 사례들처럼 새로운 일을 찾아보거나 소소한 수입원을 만들어보는 시도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중요한 건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아직 퇴직 전이라면 가령 1년이라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계획을 세워보면 훨씬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답니다.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소득 창출이나 자산 운영을 다시 생각해보고 건강부터 챙기면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노후는 길어요. 60대도 이제는 젊은 노년기라고 불릴 정도로 새로운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연금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의미 있고 즐거운 인생 이막을 열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파이팅입니다.